안녕하세요. 온통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특정한 연령대에 느끼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대에는 막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다가 20대 되면 갑자기 엉덩이가 좀 무거워지고 이렇게 행동이 굼떠지죠. 그러다가 이제 50대가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크게 체감하고 계세요? 대부분은 근육량이 많이 감소한다. 이런 부분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근육량이 빠지고 골밀도가 떨어지고 머리카락은 얇아지고 손톱이 얇아지고 혈관이 얇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실 텐데요. 자, 우리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운동을 많이 떠올리겠지만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단백질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과 식물성 단백질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흡수율이 굉장히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라든지 BCAA 분지 아미노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흡수율이 높고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근육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근력, 힘이 좋아지게 하고 피로를 잘 풀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들어있지 않고 포화지방을 가지고 있어서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 동물성 단백을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 오히려 염증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식물성 단백질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이제 소화 흡수율은 좀 느리지만 얘가 생리활성화 물질이라든지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서 우리 몸에 어떤 독소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근육 생성을 도와주는 그런 힘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 근육의 어떤 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방에 있어서 이 식물성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불포화 지방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이 좋다, 식물성 단백이 좋다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단백질을 골고루 우리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내가 현재 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기 좀 힘들거나 또는 소화흡수율이 떨어지거나 이미 근감소증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이럴 때에는 이제 음식만 가지고 부족할 때에는 그 양질의 단백질을 어떤 보충제를 통해서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이 착한 단백질, 분리 유청 단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 볼까 합니다. 자, 동물성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했었죠? 필수 아미노산이나 BCAA, 분지사슬 아미노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분지사슬 아미노산이 좀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BCAA, 분지사슬 아미노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포도당이 되죠. 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것이 최종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략 한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9가지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생성되지 않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무조건 먹어줘야지만 이제 우리 생성되는 것, 이것이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이 흡수율이 유독 빠르고 근육 생성에 있어서 도움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BCAA 분지사슬 아미노산인 거예요. 그래서 분지사슬 아미노산은 세 종류가 있는데요. 류신이나 이소류신, 발린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종류 중에서도 류신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류신이라는 게 어떤 아미노산인가? 이제 다른 단백질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위에서 이제 막 소화를 시키죠. 그러면서 소장에서 이제 흡수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된 후에 이것이 간으로 가서 거기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고 이것이 혈관을 타고 우리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용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류신은 간에서의 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이 근육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으로 바로 흡수되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러면 근육으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 근육에서 단백질 합성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 신체의 경로를 활성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이 왔어요. 얘가 근육에 가서 근육 단백질, 근육을 생성하는 그 신체 경로를 활성화해서 근육 성장을 돕고, 그리고 근육 단백질이, 그러니까 근육이 분해되는 것은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되는 건 억제하고 생성되는 건 도와주고, 그러니까 근육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비만자의 경우에는 그 체지방을 오히려 감소시켜주는 또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이 류신이에요. 그리고 류신은 운동 피로를 덜 느끼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BCAA, 분지사슬 아미노산이 많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음식 몇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고기에는 100g당 BCAA가 4.5g 정도 들어있고요. 닭가슴살은 100g에 한 5.5g이 들어있어요. 달걀은 계란을 2개 먹었을 때 2.6g 정도의 아미노산이, 그 다음에 우유에는 1.7g, 그리고 그릭 요거트에는 100g당 4.1g의 BCAA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닭가슴살 하는지 이해가 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닭가슴살에 이렇게 BCAA가 5.5g이나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사실 이게 닭가슴살이 좋다고 해서 매일같이 이걸 구워서 이렇게 먹다 보면 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소화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또 그거를 이렇게 퍽퍽해서 드시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닭가슴살을 드신다면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제 닭죽을 끓인다든지 미역국을 끓인다든지 이렇게 푹 끓여서, 그러니까 잘 이렇게 다지거나 찢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나 미역국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권하는 건 그릭 요거트예요. 그래서 BCAA가 많은 음식 중에서 제가 제일 추천해 드리는 것은 그릭 요거트예요. 여기에는 닭가슴살보다는 약간 적지만, 그런데 음식이라는 건 항상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거든요. BCAA, 즉 단백질의 양으로 봐서는 조금 적을 수 있지만, 근데 그릭 요거트는 발효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그 장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BCAA 단백질 중에서도 이 분지사슬 아미노산을 많이 섭취를 하고 싶긴 한데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그릭 요거트를 권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음식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음식 가지고서도 내가 지금 부족하다 이럴 때 제가 분리유청단백,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유청단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유청단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 때, 치즈라는 건 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응고된 것 말고 나머지 위에 맑게 뜨는 것, 이걸 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어디 다쳐서 막 피가 날 때 처음에는 막 붉은 피가 막 나오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끝일 때 되면은 이렇게 맑은 물만 나오죠. 그것을 갖다 혈청이라고 그래요. 혈액 중에서도 그 맑게 뜨는 그것을 혈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이 우유 단백질에서 이렇게 다 밑에 이제 응고되고 나머지 위에 맑게 뜬 것, 이것을 유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청단백이라고 하는데, 그게 유청단백은 이제 흡수율이 굉장히 빠르고, 일반적인 그 동물성 단백질의 장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흡수가 빠르고, 이 중에서도 BCAA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근육 생성이라든지 근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다른 단백질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유청단백질과 대두단백질, 콩단백질을 말하는 거예요. 콩에서 단백질만 분리해낸 거, 이 대두단백질하고 우유단백질을 비교하는데요. 어때요? 유청단백질은 흡수율이 굉장히 빠르죠. 빨리 흡수되어서 사용이 되고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 순서로 따라오는 것이 이제 대두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우유단백질이 이렇게 천천히 흡수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즉 단백질의 흡수 그 속도에 의해 있어서는 이 유청단백이 무엇보다도 좀 가장 빠르다,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유청단백이 한 가지가 아니라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착한 단백질, 오늘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무엇을 소개한다고 했죠?
분리 유청 단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청 단백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WPC라는 것은 농축 유청 단백이고요. 그리고 WPI가 분리 유청 단백, 그리고 WPH라고 해서 발효 유청 단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름에서 이제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 되는데, 농축 유청 단백, 그러니까 농축? 그럼 얘가 단백질이 제일 많이 들어있을 것 같죠. 근데 그건 조금 달라요. 이 농축 유청 단백이라는 것은 그 이제 맑게 뜨는 그 유청 단백을 그냥 농축시켜 놓은 거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농축 유청 단백이에요. 근데 농축 유청 단백은 그냥 유청 그 자체를 이제 농축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원래 우유에 있었던 어떤 유지방이라든지 유당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지방과 유당과 유지방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단백질 양만 봤을 때는 단백질 함량이 한 70 내지 80% 정도 구성하고 있는 게 농축 유청 단백이에요. 그래서 농축 유청 단백은 모든 유청 단백이 다 흡수율이 굉장히 빠르다고 했죠. 그래서 흡수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그 중에서도 BCAA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이 농축 유청 단백이에요. 그러면 누가 먹으면 좋냐? 이것은 이제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에 누구나 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그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양인들의 경우에는 그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평소에 우유를 먹었는데 설사를 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는 분들은 이 농축 유청 단백을 드시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이제 소화력은 왕성하고 그다음에 유당불내증 없고, 그리고 유지방이든 유당이든 상관없이 좀 더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도 중요하지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런 운동선수들, 이런 경우에는 농축 유청 단백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리 유청 단백은 어떤 특징이 있냐? 분리했다. 유청 단백에서 분리를 했는데 무엇을 분리를 했냐? 유당과 유지방을 분리해낸 거예요. 그래서 유당과 유지방을 분리를 해내니까 단백질 함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85 내지 90% 정도가 이제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해냈으니까 유당은 없겠죠. 그리고 흡수 속도가 이제 농축 유청 단백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좀 더 빨리 갖다 쓰고 싶을 때는 농축 유청 단백보다 분리 유청 단백이 좋은 거죠. 그리고 지방과 유당이 제거되어 있으니까 이제 평소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편하게 드실 수 있다, 이런 그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소화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근감소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분리 유청 단백을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이제 농축 유청 단백보다는 가격이 좀 세요. 그리고 요즘은 이 분리유청 단백을 찾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최근에 이 분리유청 단백 가격이 뭐 두세 배 이상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오르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효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분리유청 단백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대 이후에는 대부분 이제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50대 이후라면 무조건 저는 분리유청 단백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발효유청 단백은 무엇이냐? 유청 단백을 발효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단백질 함량이 90% 이상인 것은 뭐 당연하고 유당불내증도 없고 소화 흡수율이 이제 가장 빠른 거예요. 분리유청 단백보다도 이제 더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발효를 시킨다는 건 항상 고분자를 저분자를 이렇게 쪼개는 걸 의미하거든요. 저분자 형태의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소화 흡수율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극심한 소화장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극심한 소화장애가 있거나 근감소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 WPH를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요. 그래서 가격이 적당하면서도 소화 흡수에 있어서 장애가 별로 없고, 이제 분리유청 단백을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드셔보셨더니 이것조차도 잘 못 드시겠다 하는 분들이 WPH, 이걸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거기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느냐. 음식물에 있는 단백질이 내 몸에 와서 이제 머리카락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이런데 얼마나 이용이 되느냐. 그 이용률,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생물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음식으로부터 흡수되어 우리 몸의 생물체의 단백질로 이렇게
통합되어진 그런 단백질의 비율, 이것을 이제 생물가라고 하는데요. 자, 생선은 76이고요. 쌀은 83%, 치즈가 84%, 우유가 90%, 달걀이 91%, WPI, 분리된 분리유청단백의 경우에는 96%예요. 그러니까 분리유청단백에 있는 그 단백질은 그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이제 그 단백질 부족 증상이 좀 심하게 있다라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근육이 빠지고 막 기력이 없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보충을 하고 싶을 때에는 분리유청단백으로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단백질 보충이 필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단백질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는 그 횟수, 이것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화 흡수율,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소화력이 떨어지면 이제 흡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소화 흡수율이 높고 BCAA, 분지사슬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그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음식으로의 섭취가 어렵다면 분리유청 단백을 드시는 것이 좋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분리유청 단백 좋다 그러니까 막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분리유청 단백을 찾아서 이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분리유청 단백이라고 해놓고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게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유청 단백은 예를 들어서 한 10% 들어있고, 나머지는 뭐 다른 이게 저가 이제 단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원료를 많이 넣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유청 단백하고 배합해 놓은 원료들이 무엇인지 그걸 잘 살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섭취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영양소를 좀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동물성 단백은 흡수율도 좋고 근육 생성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제가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했죠? 식이섬유가 부족하고 생리활성화 물질 그리고 이제 불포화지방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 분리유청 단백을 섭취할 때는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을 같이 챙겨서 드시는 것 여기까지 이렇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제가 착한 단백질 분리유청 단백 말씀을 드렸는데 더 착한 단백질, 가장 착한 단백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